주말에 뭘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일상의 지루함을 달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조금 더 설레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새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부터 격주로 주말에 갈 만한 여행지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해시태그 주말 안내서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편집장님 오랜 기간 여행 전문 기자로 활동해 오셨잖아요. 네. 여행을 얼마나 자주 가세요? 사실은 제가 기자 생활은 한 20년, 그 여행 기자로는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네. 원래 한창, 그러니까 제가 지금 편집장이라서 많이 못 나가긴 하는데 네. 한창 많이 다니면 매주마다 거의 국내 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해외 출장이 있고 하면 회사 일 보고 하면 한 30주 정도? 네. 1년이 한 52주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죠.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는 처음 만났지만 네. 사실 초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편집장님 되신 거예요? 네, 이제 편기자에서 편집장으로 좀 올라왔네요. 네. 뭐 여행을 멀리 가던 아니면 가까이 가던 일단 일상을 탈출하는 기분을 들게 해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네네. 편집장님에게는 또 여행이 일이기도 하니까 그래도 떠날 땐 좀 설레고 그러나요? 어떠세요? 아직까지도 저는 약간 좀 첫사랑 같은 느낌? 두근두근 하거든요. 네. 여행 계획만 아마 전주리 아나운서도 비슷하시지 않으실까 하는데 그쵸. 네, 여행 뭔가 계획을 세울 때는 되게 설레잖아요. 그때가 제일 두근두근하고. 행복해요, 저는. 네, 제일 행복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비슷한데 네. 이제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랑 가느냐. 전 그래서 저도 두 딸의 두 공주님이 아빠인데 네. 또 저희 가족이 다 모이면 7공주예요. 네, 제 동생들이 또 공주님을 또, 많이 낳아서. 그래요? 네네. 또 저희 온 가족이 모이면 15명이거든요. 15명이서 한번 네. 딱 성원을 이뤄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참 저한테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15명이 떠나는 계획을 세우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었겠어요. 네. 그 과정이. 제가 아무래도 여행 기자다 보니까 네. 열일하셨군요. 네,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행 떠날 때 편집장님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세요? 아무래도 요새 트렌드를 안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준비해 본 건 네. 유불인, 예, 너튜브 그리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저 뭔가 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 너튜브 같은 경우는 그 제가 가기 전에 그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알 수 있는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좋고 또 블로그는 세세한 정보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쵸. 그래서 좋고 요새 별그램은 아무래도 뭐 핫스폿이나 아니면 그쵸. 맛집 이런 정보가 많으니까 그래서 주로 그렇게 해서 좀 얻긴 하는데 원래 제 성격대로라면 그리고 저희 여행 기자들의 패턴은 어느 지역이 정해지면 그 지역의 농협 아니면 우체국 아니면 만약에 그쪽에 역이 있다 네. 그러면 역의 역무원이나 아니면 역장님 이런 분들을 만나서 네. 그 지역에 가볼 곳이나 먹거리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보거든요. 정말 절대 그 실패란 없습니다. 그런 게 아주 좋습니다. 사람을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군요. 직접 그렇죠. 인맥과. 맞습니다. 배미라님이요. 새로운 코너 기대됩니다. 편집장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세모정 청취자분들 앞으로 장지영 편집장님의 안내서를 잘 따라가 볼 텐데요. 오늘은 저희를 어떤 곳으로 안내해 주시나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올해가 그 푸른 뱀의 을사년이잖아요. 그래서 뭐 뱀하면 사실 좀 징그럽고 약간 무섭고 그런데 또 그 속을 보면 지혜로움도 있고 또 끈기도 있고 생명력도 있고 다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네. 뭐 사실 제가 뱀띠거든요. 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은 없죠. 네. 좀 그나마 지혜로움 쪽이죠. 몰랐어요. 예. 그래서 저 그 지혜로움을 바탕으로 해서 푸른 뱀과 잘 어울리는 그런 여행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지혜로움을 상징해서일까요? 전국적으로 뱀과 관련한 지명이 많다면서요? 네, 이 최근에 전라남도가 이 조사를 한 게 좀 재미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네. 우리나라에 과연 뱀과 관련한 지명이 몇 개나 될까? 그거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지명으로만 우리나라에 한 15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중에서 전라남도가 뱀과 관련한 지명을 42곳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210곳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뭐 경상남북도가 각각 30개씩 그리고 경기도가 한 10개. 그런데 서울은 또 한 곳도 없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따졌을 때 전라남도가 좀 많은 그
곳을 가지고 있는 거죠. 뱀과 관련해서.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뱀과 관련한 지명 찾기를 하셨나요? 아마도 그런 것 좀 같은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이 전남 고흥으로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이 고흥하면 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왜 우리나라 전체 지도를 호랑이 닮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 호랑이가 약간 왼편을 바라보면서 두 발을 들고 그리고 오른쪽 발도 하나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뛰는 모습이죠. 네. 근데 왼발은 땅에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 왼발 뒤꿈치 쪽이 고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딱 정면에 놓고 봤을 때 정가운데 아래쪽, 그쪽이 고흥인데요. 이 고흥의 영남면 금사리에 가면 이 뱀과 인연이 있는 섬이 있습니다. 와도와 사도인데 이 와도는 말 그대로 개구리 형상을 좀 닮았고 네. 사도는 마치 뱀이 개구리 사냥을 하려고 먹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닮았어요. 그래서 이 지리학자들이 이 지형을 두고서 장사, 추와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말 그대로 장사, 긴 뱀이 추와 개구리를 쫓는다. 그런 형태의 그런 지명이란 뜻인데 네. 이게 전 대대로 좀 명당 자리라고 해요. 되게 좀 좋은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장사추화형 고장이 한 곳 더 있는데 충남 홍성에 가면 뱀고개라는 뜻을 가진 사성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변 산세랑 논밭이 진짜 구불구불구불한 모습이 보이고 저 앞쪽에 약간 좀 물 같은 그 호수 같은 강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곳이라서 뱀이 길게 구부러진 모습이 있다라고 네. 해가지고 이 사성마을인데 풍수지리가들이 여기 또한 명당이다라고 해서 과연 여기가 왜 명당일까 했더니 땅이 기름지고 또 물자가 풍부하고 여러 가지 다 넉넉하게 살아서 그렇다. 뭐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뱀과 관련한 지명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네, 안 그래도 제가 몇 것을 좀 준비했는데 이 전남 광양이랑 순천도 한번 가볼게요. 광양시 고략동에 가면 금골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지형 자체가 마치 금뱀이 이렇게 숨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곡이라고도 부르는데 풍수지리가들은 여기도 명당 자리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요. 또 순천도 좀 재밌습니다. 여기 순천시 서면 지본리에 가면 구룡마을이 있거든요. 이제 구룡하면 좀 9마리 용을 네.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구룡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고 원래 그 전에 그 뱀과 관련한 지명이었는데 이 마을에 가면 뒷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지 않은 마을이라 뒷산을 두고서 마을 중심에서 뒷산을 바라보면 왜 그 산이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거든요. 산줄기가. 그렇죠. 예, 그 줄기가 9개로 보여요. 근데 그게 되게 구불구불 길게 보여서 마치 9마리 뱀이 이쪽을 보는 듯하다. 예. 그래서 이 9마리 뱀 같다 해서 사구실이란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나중에 뱀이란 이름이 들어가니까 좀 기분 나빠 해가지고 용으로 바꿔서 구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한 곳은 또 제주도도 있는데 이 제주도는 약간 좀 음산해요. 느낌이. 이 유래를 찾아보면 김영에 가면 김영사굴, 지금은 김영굴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여기는 처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이 나쁜 일이 생긴다. 뱀이 재앙을 가져온다. 이래가지고 여기는 아직도 그 좀 음산한 분위기가 풍기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용암동굴이거든요. 지금은 막아놨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볼 수가 없지만 네. 어쨌든 이런 유래를 가진 곳도 제주에 있습니다. 5622님이요. 제가 뱀띠인데요. 뱀의 해에 어울리는 여행지라니 기분이 좋습니다. 흥미롭게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야기에 계속 빠져들어서 안 되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말 여행 안내해 주세요. 네, 이 일사년이 아무래도 푸른 뱀의 해다 보니까 즉 그거와 맞춰서 찾다 보니 지금 또 오늘 특히 유난히 엄청 춥잖아요. 네. 그래서 따뜻한 남쪽 나라가 있는 도시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부산입니다. 뭐 아마 방송 듣고 있는 분들은 부산하면 여름이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부산은 뭐 언제나 가도 좀 좋고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할 곳 부산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인 해운대는 아니고 아니에요? 해운대에서 가까운 청사포라는 곳입니다. 이 청사포가 지리를 발로 설명해 드리면 네. 해운대 해수욕장, 그러니까 바다를 바라보면서 모래사장이 있잖아요. 네. 이 모래사장으로 쭉 왼편을 따라가면 달맞이 달맞이 언덕. 고개.
맞아요. 달맞이 고개. 그 달맞이 고개에서 차로 한 10분이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요. 아마 이 달맞이 언덕길 네. 차로 가보시거나 아니면 걸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정말 구불구불구불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산 분들은 이 길을 15국도라고도 부르거든요. 왜 국도가 꾸불꾸불한 데가 많으니까. 예. 네. 그래서 15국도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15번이나 구불구불한 코스가 있다고 할 정도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구불구불한 길이 왠지 뱀 같다라는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또 거기에 푸른 숲도 있고 푸른 바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푸른 뱀 같다. 그런 느낌도 느낄 수 있는 청사포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청사포 가는 길만 저 푸른 뱀처럼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 청사포가 푸른 뱀을 뜻하는 게 맞아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데 일단은 푸를 청의 뱀사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한 유래를 조금 살펴보면 이 전설이에요. 오래전에 금술 좋은 이 부부가 살았는데 이 남편이 바다에 나간 어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바다에 나가는데 안타깝게도 뭐 비바람, 뭐 폭풍우 이것 때문에 돌아오질 못했어요. 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너무 그 사이가 좋았던 부부다 보니까 이 아내는 아니야 돌아올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 소나무 한 그루와 큰 돌이 있는 곳에 가서 계속 빌었습니다. 제발 언제든 돌아오게 해주세요. 네. 이걸 본 용왕님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푸른 뱀한테 시켜서 야 저 그 아내분을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용궁에서 그 돌아가신 남편을 만나게 해줘서 오래도록 사랑을 하게 해줬다. 그래서 푸른 뱀과 그리고 사랑 이런 걸 다 엮어가지고 청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는데. 네. 근데 그 이후에 청사라는 마을 지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뱀이 좀 들어가서 기분이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맑을청의 모래 사자로 바꿔서 이 맑은 모래 얘가 네. 있는 마을로 불리다가 그 이후에 야 그래도 우리가 뱀의 그 기운을 놓치면 되지 않지 않냐. 네. 그래가지고 맑을 청을 푸를 청으로 바꾸고 또 모래사는 그대로 쓰면서 그래서 푸른 모래 얘가 있는 포구. 그렇게 지금까지 불리고 있는 겁니다. 푸른 뱀이 맺어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 거네요. 그럼 청사포의 볼거리는 어떤 게 있어요? 이 청사포가 작은 어촌 마을인데요. 이 들고 나는 배들이 딱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등대가 2개가 있어요. 쌍둥이 등대라고 부르는데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하얀색입니다. 이 빨간 등대는 오른쪽에 있고 네. 하얀 등대는 왼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등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오래도록 추억하는 이들이 많죠. 여행에서 사진이 빠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제 SNS에 인증샷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 쌍둥이 등대를 가운데 사이에 두고서 사람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그런 구도를 네. 가장 많이 찍는데 빨간색이 아무래도 좀 화려하고 정열적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등대에 가까이 가서 하얀 등대가 약간 좀 작게 보이게 찍어도 좋고 네. 또 하얀 등대 쪽에서는 뒤편에 바다를 좀 많이 나오게 해서 빨간 등대가 물론 조그맣게 나오겠죠. 그렇게 찍어도 좋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간색 하얀색 등대 사이에서 좀 먼 거리에서 찍어도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찍는 방법이 있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저녁이 올 쯤 그러니까 노을이 질 쯤에서 네. 가서 찍으시면 여기가 그 바다 색깔 자체가 푸른색이 아주 그 주황색이나 보라색으로 바뀌는 그 즈음이 있거든요. 그때 찍으면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또 여기 전망대가 있어요? 예, 이름이 다리돌 전망대예요. 여기가 높은 곳은 맞긴 한데 네. 근데 여기가 육지가 아닌 바다에 쭉 돌출한 그런 형태의 전망대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는 한 72.5m 그리고 폭이 한 3m 그 높이가 해수면에서 한 20m 정도의 일자형 네. 스카이워크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식의 생겼던 전망대를 네. 지난해 8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좀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일자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U자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길이도 191m로 늘어났고 네. 그리고 볼거리도 조금 더 늘은 게 그 스카이워크가 아래 투명하잖아요. 바닥이. 그렇죠.
여기도 이 반달형으로 투명하게 만들어놔서 아슬아슬하고 짜릿하고 뭐 이런 기분을 아주 맛보실 수 있는 그런 전망대로 좀 바뀌었고 네. 이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청사포 해안 아까 말씀드린 그 쌍둥이 등대를 보는 것도 그렇고 이 다리돌이라는 의미가 이 5개의 암초가 마치 다리를 연결한 것처럼 쭉 이어져 있다고 해서 다리돌이거든요. 네. 그 다리돌을 걸쳐서 그 등대를 보고 푸른 바다를 보는 그 모습이 정말 낭만적입니다. 지금 당장 가고 싶어져요. 어떡하죠? 근데 이 다리돌 전망대 관람하기 전에 또 들려야 하는 곳이 있다면서요. 이 다리돌 전망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관광 안내소가 있거든요. 근데 뭐 굳이 뭐 관광 안내소 갈 필요 있나라고 생각하시면 네. 정말 다 잃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여길 가야 하는 이유가 이곳 3층에 가면 해운대 특산품 전시 매장이 있는데 아니 뭐 특산품을 사라 이런 말씀은 네. 아니고 이곳에 가면 나무로 만들어진 소막 물고기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느 명소 같은 데 가면 자물쇠 하나 걸어놓고 뭐 세상의 모든 정보 포에버 뭐 이런 거 써놓잖아요. 보통 연인이랑 가서 뭐 그런 거 써놓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써놓는데 여기는 소막 물고기로 사랑 고백 아니면 자기의 소원 같은 것들 네. 적어서 그 다리돌 전망대 들어가는 입구에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네. 또 나무로 만들었다 보니까 바람이 불거나 이럴 때 딸랑딸랑 소리가 아주 청아하게 들리거든요. 그런 느낌도 좋고 또 부산을 배경으로 한 그림 엽서도 있어요. 요게 그 나무 소막나무 물고기는 한 5,000원 정도 하는데 네. 이 부산 엽서는 한 1,5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부산의 곳곳을 정말 예쁘게 담은 그런 엽서인데 네. 엽서를 소장하시라는 건 아니고 네. 이 엽서에다가 많은 좀 뭐 자기가 쓰고 싶은 얘기들 아니면 희망사항 같은 것들 적어서 이 다리돌 전망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느린 우체통이 있습니다. 그 우체통에다가 딱 넣으면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네.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낭만적이죠. 그러니까요. 푸른 뱀과 인연이 깊은 청사포로 함께 떠나보고 있는데요. 청사포 인근의 볼거리도 좀 짚어주세요. 이 청사포를 즐기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뭐 버스를 타도 되고 택시를 타도 되고 아니면 자기 차를 타고 가도 되고 하지만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는 열차를 타시라는 건데요. 네. 이게 그냥 열차가 아니라 해변 열차예요. 예, 그래서 바다를 바라보게끔 돼 있는 의자에 앉아서 또는 서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인데 여기가 원래 무궁화호나 새마을호가 다니던 철길이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거를 동해남부선이라고 불렀었는데 요게 이제 바다 열차로 바뀐 경우죠. 네. 그래서 달맞이 터널, 해월 전망대,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 구덕포, 송정까지 총 7개 역으로 한 4.8km 정도 되는 구간을 오고 갑니다. 근데 이 해변 열차가 한 120명까지 타는 그런 열차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2명에서 4명까지 탈 수 있는 스카이 캡슐 열차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스카이 캡슐은 미포에서 청사포까지만 운영을 하고 또 그 해변 열차는 좀 전에 말씀드린 7개 역을 다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미포에서 청사포까지 운행하는 스카이 캡슐은 시속 한 4km 굉장히 느리게 가죠. 그래서 30분 정도. 근데 그 미포에서 송정까지 가는 해변 열차는 똑같이 30분이지만 시속 한 15km 정도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30분 똑같은 거리지만 느끼는 바가 좀 다른 그런 열차가 되겠습니다. 저는 선택 못할 것 같아요. 해변 열차와 스카이 캡슐 둘 중에 어느 쪽을 더 추천하세요? 뭐 연인이라든가 아니면 가족 여행객이라면 스카이 캡슐도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해변 열차를 타시면 곳곳에 지금 말씀드렸던 7개 역을 한 번씩 다 내릴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거든요. 물론 그거는 소위 말하는 자유이용권 같은 모든 역 탑승권을 사야지만 가능하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곳곳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여행을 위해서 가신다라고 하면 해변 열차가 조금 더 낫겠다. 그런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스카이 캡슐은 2명 또는 4명까지 타니까 좀 가격이 비싸요. 네. 2사람은 한 35,000원. 그리고 3사람 45,000원, 4사람이면 한 5만 원 정도 내야 하는 그런 가격이 있는 반면에 네. 해변 열차는 한 번만 내리지 않고 한 번만 타는 게 한 8,000원이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모든 역 탑승권은 16,000원이라서 요거에 따라서 한번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일단 좋네요. 네.
2161님이 저는 부산이 고향인데요. 청사포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편집장님 덕분에 당장 부산 가고 싶어졌어요. 앞으로도 기대되는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네, 해시태그 주말 안내서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부산 청사포 여행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장지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